반가워, 지영쌤이야. 온라인 학생들한테 내가 직접 아이 컨택하면서 이번 강의는 시작해보려고 그래. 사실 샤프 모의고사 시즌2가 개강할 건데 이게 시즌1과 시즌2가 동시에 업로드되는 형태로 매 주차별로 시즌1 1회, 시즌2 1회를 너희가 풀고 해설 강의를 듣는 형태로 업로드가 진행될 거야.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지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면 되고, 자, 이 시즌2 모의고사가 되게 독특한 모의고사야. 바로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로 정말 독특해. 왜냐면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 다 다른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차피 어려워하는 주제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려워하는 주제만 학습할 수 있도록 같은 페이지에 4문제에서 5문제가 다 같은 주제로 어렵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거든. 이건 단기간에 클리닉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서 너희가 시즌1의 전범위 모의고사뿐 아니라 시즌2의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를 같이 학습하면서 나를 잘 따라와주면 될 것 같아. 지금 오랜만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온라인 수강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현장감 있게 대치동 현장 강의로 시즌2도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 1회부터 너희랑 인사하도록 할게. 자, 현강 버전 인사로 만날게. 반가워, 지영쌤이야. 사회문화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 오늘 들어갈 건데, 자, 무엇을 상상하든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를 오늘 풀게 될 거야. 왜 그런지 먼저 얘기해 줄게. 원래 사회문화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주제가 골고루 나오고 그 중에 2문제에서 3문제가 도표로 나오고 가끔 어려운 문제 뭐 가가 아니요 라면 뭐 나가 예 이렇게 풀어보는 뭐 수행평가 점수가 합쳐서 2점일 때 3점일 때 이런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10문제 있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중간 5문제가 있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한 5문제 있게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회문화가 뭐로 유명한 과목이냐면 원래 타임어택으로 유명한 과목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20번 도표를 다 못 풀기도 하고, 근데 20번 도표는 무조건 부양비 도표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단시간 내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회문화 실력을 진짜 일취월장 시키고 싶어. 그래서 진짜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운 유형의 문제를 테마별로 연습을 해야 돼. 이를테면 20문제 중에 한 문제 부양비 푸는 걸로 부양비 실력이 확 늘지는 않기 때문에 부양비를 좀 많이 배치하고,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좀 배치하고, 이론 문제 중에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너희가 타임어택을 경험하면서 풀어보도록 해야 그게 실력이 늘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컨셉 자체가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회, 2회, 3회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어려운 주제만을 선별해. 이론 중에서 너희가 제일 어려운 게 양적 연구. 양적 연구가 뭐냐면 이제 실증자 연구 방법에서 모집단이 뭐고 표본집단이 뭐고 독립변수가 뭐고 이런 거 있잖아.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뭐고 이번 9월 평가원에서도 그게 까다롭게 나왔단 말이야. 개념의 사전적 정의와 개념의 조작적 정의 비교하는 거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건 뭐 사회집단이나 지위 일탈 같은 거, 그리고 도표적으로 어려운 거 무조건 사회문화 도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양비 도표, 그 다음 사회보장제도 도표,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도표,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 도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올 것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걸 좀 연습하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미리 사과할게 어려워. 그리고 미리 사과할게 만점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기 없고 한 바퀴 걸을게. 방송에 나와도 괜찮다면 그 정도로 만점이 쉽지 않아. 내가 이 앞에 윤사 생윤을 했는데도 만점자가 없었거든. 근데 사무는 40점만 넘어도 난 천재인가 생각해도 될 정도의 모의고사. 그러니까 오늘 점수는 점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시간 내에 압박을 가지고 풀어서 실력을 높인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사회문화는 그런 문제를 트레이닝할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너희랑 나랑 보는 건 일단 선지가 좀 까다롭게 구성될 거야. 그 다음에 주요 주제만 볼 거고 전문항은 내가 수업 중에 같이 해설해 줄 거니까 해설도 해주고 해설지도 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줘. 그런데 주요 주제를 어떻게 뽑았냐? 1번부터 4번까지는 양적 연구 심화 문제로 이론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집단, 표본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좀 연습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 문제의 길이가 긴 거.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할 거고, 그래서 양적 연구를 안 틀리게 할 거고, 자, 5번부터 10번까지가 부양비 도표인데 알다시피 부양비가
계산해야 되잖아. 보조표도 그려야 되고. 근데 그게 5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20분 내에 30분 내에 풀 수가 없어서 오늘 시험 시간이 30분이 아닐 거야.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도표가 2-3개 들어있을 때는 30분 내에 풀 수 있지만 이건 도표가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더 넉넉히 줄 거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세대간 이동도표인데 요즘 세대간 이동도표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리긴 하지만 이번 구평에서 살짝 난이도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수능에서 살짝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 자,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일탈 이론인데 아주 쉬운 문제 말고 수행평가 유형이거나 조금 만약 이게 이거라면 가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유형들을 연습할 거야. 이게 너희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사회문화 문제풀이 실력이 많이 늘겠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점수보다는 내가 이걸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에 초점 맞춰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너희한테 내가 시험지랑 OMR을 봉투에 넣어서 줄 거야. 그러면 거기서 OMR 꺼내서 1분 동안 OMR 작성하고 그리고 시험지 인쇄 상태 본 다음에 시간을 도표 문제가 자그마치 10문제 가까이 들어있기 때문에 45분을 줄 거야. 45분이어도 빠듯할 수 있지만 그래도 45분간 풀 거라고 생각하면 돼. 1분간 OMR 적고 45분 시험 봐서 45분 후에 OMR을 내잖아? 그럼 그 OMR을 내가 통계 처리해서 반평균 그 다음에 너희의 최고 오답률 1, 2, 3, 4, 5위 문항 1컷, 2컷, 3컷을 대치동 현장 강의 기준으로 알려줄게. 그럼 내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 높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적나라한 자기 실력과 한번 마주해봐. 화이팅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교쌤이 들어오셔서 OMR 카드 나눠주실게. 조금 후에 봐. 아, 나 여기 옆에서 시험 감독하고 있을 거야.
내가 여기 있지.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아. 45분 동안 진짜 너희 머리에서 막 열이 김이 막 포락포락 날 정도로 지금 집중해서 풀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타임 어택의 압박 속에서 이렇게 하면 실력이 한 번 쫙 느는 효과가 있을 거야. 집에서 혼자 이 속도로 풀지는 못해 얘들아. 같은 문제를 준다 그래도 너희 혼자 하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같이 풀어보고 또 이거 같은 또래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경쟁자들끼리 다른 애들은 어떻게 봤는지 나만 도표가 바본지 아니면 다른 애들도 심각한지를 같이 좀 봐야 이게 나만 어려운 문제인지 남들도 어려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또 하나 절대로 수능에선 이렇게 극단적으로 도표가 연달아 나오지 않아. 원래 부양비 문제 하나 변형하면 뭐 뿌듯하고 그런 건데 그게 6개를 변형하지는 않거든. 네, 그렇게는 한번 연습을 해봐야 내가 정확하게 나의 실력과 좀 맞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이 정도로 집중해서 하고 나면 당도 땡기고 막 과자도 땡기고 막 그럴 텐데 우선 채점 해보고 후련하게 한 10분 쉰 다음에 너희 통계 데이터 가지고서 내가 설명 들어가 볼 거야. 나랑 또 설명 들어보면 설명을 들을 때는 괜찮다? 잘 할 것 같아. 근데 혼자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거든. 자, 그럼 한번 채점 해보자고. 제1의 정답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이로는 좀 괜찮았어?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1번 11번에 1번 12번에 1번 13번에 1번 14번에 2번 15번에 1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 18번에 5번 19번에 5번 20번에 5번 와 정말 수고 많았고 2점 3점 100점 고려해서 자기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자기 점수와 마주쳐봐. 앞에 생륜을 듣고 연달아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생륜보다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한번 봐줘. 생활관리에도 환경윤리 폭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고난도 모의고사의 윤사 최고점자는 44점, 생윤 최고점자는 47점이었어. 사문 최고점자 중에 혹시 만점인 사람? 그럼 내가 업고 다녀야 되는데 없구나. 나의 허리를 걱정해서. 하나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최고점! 2개 틀린 사람이 나왔어. 진짜 잘했다. 자, 일단 내가 OMR 돌려가지고 우리 반평균 알려줄 테니까 이게 나만 심각한지 다른 애들도 같이 심각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도 이 안에서 등급컷도 줄게. 너희가 지금까지 45분에 이런 계산하는 모의고사를 본 적은 없어서 약간 모르겠어.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수학 문제 풀 때보다 더 긴장해서 푼 것 같은데 그래도 나랑 설명은 하면 또 한번 일사천리로 정리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또 설명해볼게. 머리 한번 식히고 10분 후에 보자. 10분 후에 봐. 풀면서는 고생했지만 그래도 설명 듣고 나면 훨씬 개운해지고 이렇게 한 번은 트레이닝하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좋은 사회문화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타임을 단축해줘서 실제 수능 시험장 가서는 좀 그렇게 어려운 것도 했는데 이 정도야 한 문제 정도야 뭐 부양비 6문제도 풀었는데 이런 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해. 자 우선 너희 시험지 위에다가 우리 반 평균 좀 적어놔줘. 자 우리 반 평균이 27점. 생활관리가 24점이었어. 생윤이 진짜 어려웠던 거지. 근데 사문 너희가 잘 해준 편이야. 자 1컷이 38점. 대치동 현장 강의 기준으로 자 2컷이 35점, 3컷이 33점 이렇게. 자, 이 등급컷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자기의 어떤 도표나 이제 문제 푸는 속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데 이거는 트레이닝 하면서 점점 올라가니까 속도는 지금부터 수능까지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달리면 돼.
자, 사회문화에서 이런 문제들 꼭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라 우리 최고 오답률 1, 2, 3, 4, 5위 한번 체크해보자. 1위가 9번인데 아니 정답률이 13% 이거 싫어? 9번 문제가 사실 보조표 그릴 것도 없이 거기 음영 공간에 그냥 숫자 채워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인데 되게 어려웠나 봐. 내 생각에 이제 이게 남자 여자 1대1이니까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 그래서 남자 값이랑 여자 값을 더해서 나누기 절반 나눈 것이 이제 전체 값이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높은 거 하나 낮은 거에서 중간이 이제 전체 평균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계산하다가 실수하면 틀리기 딱 좋은 문제라서 정답률이 13%밖에 안 나왔어. 찍어서 20%인데 풀어서 13%면 문제가 잘못이야, 너네가 잘못이야. 그래도 너네가 잘못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그냥 이론 문제가 더 많고 생각할 시간이 훨씬 많았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제 시간에 쫓겨서 풀다 보면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 2위는 5번 문제야. 5번에다가 2위 적고 정답률 28% 한번 적어보자고. 자, 부양비 문제였는데 뭐 이거 너희가 유부노계라 그래서 유소년, 부양인구, 노년인구 보조표 그려가지고 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A, B, C가 유부노 중에 뭐냐, 유소년이냐, 부양이냐, 노년이냐 찾는 과정만 이제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힌트에서 찾아 나갈 수 있어가지고 요거 나랑 좀 이따 하다 보면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이렇게 하는 순간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3위는 10번 문제야. 우리 같이 10번 문제에다가 3위 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나오네. 자, 3위는 10번 문제고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3% 나왔어. 자, 요것도 보조표 그려야 되겠지?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을 그려야 되는데 인구가 있고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은 비율대로 구하고 인구는 인구대로 구하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너희도 지금 이 옆에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수능시험장 가서 보조 어떤 연습장을 쓸 수는 없어. 또 사회탐구 시험지 표지도 수능시험장 가서 쓰는 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 표지에다 풀다가 사회탐구 이제 편지 있잖아. 시간이 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세요. 거기다 풀다가 걸리면 그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고 다음에 수능도 못 봐. 그러니까 요거 짜투리 공간에다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짜투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데 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짜투리 공간 안에 잘 푸는 법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 샤프라고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눠주는 샤프는 써야 돼. 그걸 바꾸지는 못하잖아. 근데 샤프심은 자기 취향에 따라 너무 얇은 걸 좋아하거나 너무 두꺼운 걸 좋아하거나 자기의 취향에 따라 가져갈 수 있어서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샤프심은 자기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가져가라. 그래서 자기가 조금 두꺼운 거 좋아해서 B나 2B나 4B나 뭐 HB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과 잘 안 부러지는 샤프심이 있거든. 근데 샤프심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내가는 맨날 뭐라 그러냐면 수능에 샤프심을 투자해서 좋은 샤프심은 돈값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해. 공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고 4위가 7번 문제야. 와, 다 인구 부양비에서 틀렸네. 근데 이거야 우리가 어차피 20번 문제에 무조건 한 문제를 만나니까. 자, 7번 문제에다가 정답률 40% 부양비 문제고 4위라고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그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조표를 그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표도 아니고 T년이랑 T 플러스 20년만 딱 그려서 비교하면 되거든. 자, 왜 정답률 40%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 5위는 17번 문제야. 이론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네. 나는 이 문제가 정답률 41% 나왔는데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혹시 거기 중간에 있는 정보를 안 읽은 게 아닌가. 다른 두 일탈 이론과 달리라는 표현을 놓치고 그냥 그림만 보고 풀면 답이 다른 게 나오거든. 근데 대답이 다른 두 일탈 이론에선 이런 대답을 안 할 게 들어가야 돼. 이제 그게 이 문제의 아주 좀 출제 포인트여서 그거 놓치면 이 문제 답 틀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10번, 10번부터 11번부터 20번을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조금 텐션 있게 수업 진행 한번 해볼게. 자, 1번. 1번 문제의 정답률은 56%였어. 이제 56% 적어줘. 이 문제에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어느 선지를 골라서 틀렸냐면 1번과 5번에 고르게 낚였는데 1번 선지부터 기억부터 이제 낚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알잖아. 이제 시작할 때 청소년에다 네모 쳐봐. 이게 이 연구의 모집단인데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대. 그럼 고등학생 1000명에다 밑줄 치면
모집단은 청소년인데 표본을 고등학생에서만 뽑으면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면 청소년 중에는 무슨 학생도 있으니까. 중학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지.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취학 청소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나이는 중고등학생 나이인데 청소년 나이 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따라서 여기 보면 기억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 해서 확보가 아니지. 왜냐하면 청소년과 고등학생은 동일하지 않다. 고등학생만 청소년이 아니라 중학생도 청소년일 수 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연령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 표현에 청소년을 대표하기에 고등학생이 대표성이 없다는 뜻이지 고등학생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그건 너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럼 기억은 지워버릴 수 있고 니은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 부모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독서 시간에다 동그라미. 아니 시작할 때 청소년 아까 우리가 네모친 거 옆에 독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인데 독서 교육이 독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럼 독서 활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간으로 뭐 했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지. 즉 독서 활동을 너희도 적어봐. 독서 활동을 화살표 시간으로 이렇게 숫자로 변형했으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맞지. 그래서 니은은 골라줘야 되고 디귿선제 가자. 디귿은 독립변수, 리을은 종속변수이다 이랬는데 아니 원래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시작할 때 첫 문장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첫 문장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문장에 있는 표현이 아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는 거야. 가정과 학교의 독서교육이, 이 독서교육이 독립변수지. 청소년의 독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종속변수지. 그러면 가정과 학교의 독서 교육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 독립변수가 되겠지. 그럼 학교의 독서 교육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거고 조사 대상자의 독서 시간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거지. 따라서 디귿은 독립변수, 리을은 종속변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연구 주제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이 표에서 대입하면 되는 거라 디귿 맞는 말, 리을 선지. 가에는 가정에서의 독서교육이 학교에서 독서교육보다 청소년의 독서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너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부모의 독서 시간이 가정에서의 독서교육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분모 분자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독서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독서 시간이 많은 애들을 다 더하는 거야. 어떻게 더하냐면 요거 180, 120, 150, 80 요거를 다 더하면 가정에서 독서교육을 잘 받은 애들의 총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다 더해본 사람 몇 명 나와? 530명 나와. 530명. 사실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중에서 지금 청소년 독서 시간에 영향을 미친 게 이게 많은 숫자 있잖아. 180과 120을 더해보면 180과 120을 더하면 300이지. 요게 이제 가정에서의 독서 교육이 이의 독서 시간을 늘린 이 비율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치면 이제 이번에는 뭐를 구할 거냐면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을 구할 건데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은 디귿 아래에 있는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실시하는 숫자 4개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요거 180, 150을 더하고 그 다음 180, 20을 더해서 요 4개의 숫자를 더한 게 전체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본 사람 얼마 나와 숫자? 요것도 학교에서 독서교육서 다 더해보면 530 나올걸? 한번 더해보자. 180, 150을 더하면 330 거기다가 180, 20을 더하면 200 해서 530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받아가지고 독서 시간이 많은 애들이 여기 있는 180, 여기는 180이니까 얘는 360이 학교에서의 독서가 얘에서 독서 시간 많은데 영향을 미친 그 비율이 되지. 이 비율 두 개를 비교해야 리을을 알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럼 봐봐. 가정에서 독서교육 받은 거랑 학교에서 독서교육 받은 거 중에 더 청소년 독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건 가정이야 학교야? 학교지. 그래서 부등호 이렇게 하면 그럼 이게 지금 이 가설은 기각되는 가설이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갑의 가설은 수용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표 위에 갑의 가설은 수용되었다라는 마지막 문구에 따르면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이거는 기각될 게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리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정답을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어.
자, 2번 문제 가자. 2번 문제의 정답률은 64%가 나왔고 64%라고 너희도 적어줘. 자, 이 문제에서 함정선지에 빠진 학생들이 주로 1번에 많이 낚였는데, 자, 우리는 요것도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모집단, 디귿은 표본이다 그랬는데, 시작할 때 기억은 고등학생의 고립감 완화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모집단은 맞아. 기억은 모집단은 동그라미야. 근데 표본은 뭐냐면 이 연구에서 진짜 딱 찝어가지고 연구한 애들이 표본이 되거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갑은 디귿 지역 고등학생 중 몇 명을 모집해서 100명을 모집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고등학생 전체가 다 표본이 아니라 100명이 표본이지. 100명. 내 연구의 진짜 샘플은 100명인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고등학생이 전부 다 표본이 아닌 거지. 그래서 1번은 함정. 2번. 갑의 가설에서 니은은 종속변이에 해당한다 이랬는데, 자, 니은이 또래 집단 놀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 그럼 이걸 잘 봐. 고등학생의 고립감 완화에 또래 집단의 놀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또래 집단의 놀이 프로그램이 고립감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화살표 너희도 하나 쳐놓으면 뒤에 있는 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종속변인이 아니라 무슨 변인? 독립변인이 되는 거지. 원인에 해당하니까.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3번. 리을은 가설 검증을 위한 갑의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험 처치라고 하는 거 너희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실험 집단에서는 독립변수를 처치하고 통제 집단에서는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처치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를 적용해 준다는 사회학 용어야. 그러니까 실험 처치가 되려면 독립변수를 적용해 준 실험 집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리을에 보니까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고립감 정수를 측정하고, 측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측정했어. 다시 측정이라는 말이 있잖아. 미음에서 한참 뒤에 가면 다시 고립감 정수를 측정했다 나와. 그럼 처음 측정이 뭐냐면 이게 사전검사고, 이게 사전검사고, 그 다음 측정이 사후검사가 되겠지. 아니 그러면 이건 실험 처치, 즉 실험 집단에게 독립변수를 처치해 준 게 아니라 요거 가설 검증을 위한 갑의 실험 처치를 다 지우고 이 리을은 뭐가 되냐면 사전검사에 해당하는 거지. 사전검수라고 하는 건 두 집단이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 실험 처치와는 좀 다르다.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거야. 요거는. 자, 그 다음 4번. 미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한 집단이라고 했어요. 이 다른 한 집단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뒤에 밑줄 뒤에 내용도 봐야 돼. 얘들아, 문제 풀 때 밑줄만 보면 안 돼. 사회문화 요즘 있잖아. 밑줄 앞뒤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너네 9월 달에 5일이 목이 미끄러지게 하는 거 그거 보면 정말 그 인간이 한 건지 아니면 그 5일이 주어인지 이 앞뒤 정황을 잘 읽어서 풀게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지.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게 뭐가 되냐면 실험 집단이 되고, 다른 한 집단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이 미음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야. 통제 집단. 이 미음이 통제 집단이 된다. 그럼 이 통제 집단인지 보기 위해서 보면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다시 고립감 정도를 측정하는데 고립감 평균 점수가 여기 봐봐. A 집단은 아무 변동이 없었고 B 집단은 크게 낮아졌다. 그럼 변동이 없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겠어? 통제 집단이겠어? 통제 집단이지. 그러니까 이 A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지. A 집단이 통제 집단이야. 이걸 찾아줘야 돼.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미음은 방법론적인, 근데 이 비읍이구나. 이 비읍을 잘 보면 실험에 참가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놀이 집단 놀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어. 여기 보면 비읍 앞에 이후, 그러니까 결론 이미 나왔고, 이미 내가 이제 실험한 연구의 결론은 나왔고, 요거는 이제 양적 연구를 한 거야. 그런데 이후 다른 연구를 하나 더 했다고. 후속 연구를 했다고. 근데 이거는 심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심층적 이해, 이게 나오니까 얘는 질적 연구야. 그러니까 양적 연구 후에 질적 연구를 추가로 한 번 더 한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방법론적 1원론이야, 2원론이야? 2원론이지. 오케이. 3번 문제. 3번 문제 정답률 90%. 오, 너무 잘했어.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가 본 사무직 직원에 대한 근무 전조 선택권 부여가 업무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그러면 사무직 직원이 모집단이겠지. 사무직 직원에다가 모집단 이렇게 체크하자. 자, 그리고 근무 장소 선택권 부여가 독립변수.
업무의 성과가 종속 변수. 이 연구의 시작에서 사실 이걸 다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기억에 땡땡 주식회사 사무직 직원이 모집단 아니지. 왜냐면 전체 사무직이 모집단이지. 기억을 지우고 모집단은 사무직 직원 전체야. 자, 니은을 한번 보면 이 니은이 각 100명씩 두 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너희가 지금 보니까 이거 실험했니? 설문조사했니? 아니야. 이거 봐봐. 동일한 애들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무 후에 다시 6개월 후에 다시 측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했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근무 장소를 선택권을 부여한 그룹과 부여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독립변수를 처치해준 그룹과 처치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변화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제 집단 보면 되지. 처음에는 70점이었던 애들이 75점, 77점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이건 사후 검사 결과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니은은 표본이다 그랬는데 원래 질문지법에서도 표본 집단이 나오지만 실험법에서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합쳐서 표본이라 그래. 거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모집단만 바꿔놓고 자 2번으로 가자.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각 100명씩 두 집단을 추출해서 얘네들 대상으로 실험했으니까 요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실험 집단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도 실험법의 표본이 된다. 다만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표본의 대표성을 따지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표본의 대표성을 따지는 건 질문지법에서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디귿은 통제 집단, 리을은 실험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무 선택권을 부여한 집단이 무슨 집단? 이들이 실험 집단이지. 왜냐면 독립변수를 처치해줬으니까. 아까 독립변수 뭔지 우리가 체크했었잖아. 걔네들이 뭐가 되냐면 실험 집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고 근무장소 선택권을 미부여한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지. 이건 실험을 한 거고 요 두 개가 바뀐 거야. 자, 그 다음 갑은 방법론적 이원론이야? 일원론이야? 일원론이지. 실험했으니까 가설 검증했으니까 일원론이다. 자, 가가 근무장소 선택권 부여로 인한 업무 성과의 향상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클 것이다라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올랐네. 기혼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올랐네. 가설은 수용되는 거 맞는 말이고. 자, 5번. 근무장소 선택권 부여로 인한 업무 성과의 향상 정도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클 것이다. 그러면 미혼 남자보다 기혼 남성이 더 크고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이 더 큰 걸 보니까 이 가설도 기각이 아니라 뭐 될 거다? 수용될 거다. 수용 말고 인용, 채택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 그것도 적지 뭐. 인용, 채택. 어떤 표현으로 기출돼도 다 맞는 말이다.